네, 안녕하세요. 제 2주차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반이 중등 구루님들도 계시고 초등 구루님들도 계시는데 대체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저학년보다는 중학년 이상이다 보니까 어, 필요한 내용이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름 신간인데 제가 이 책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나를 위한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루님들 혹시 우리 리더님들 꿈명함 보셨어요? 네, 보여준 리더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올려서 이렇게 미션 인증하신 리더님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꿈명함을 전부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의 꿈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리더님들이 소중하게 만든 꿈명함을, 어, 우리 구루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 이야기, 교환일기랑 플래너를 저희가 몇 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오늘 꼭 출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번 주에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 미션 말씀드릴 텐데요. 3주차에는 어떤 미션이 있고 3주차의 라이브에는 어떤 강연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예고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책 여행 하는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의 말공부 혹시 이은경 선생님 아시는 구루님들 계시나요? 제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채팅으로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이은경 선생님이라고 인스타에서 그렇고 굉장히 인플루언서시죠. 아, 우리 영영그라님 너무 잘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네네, 네네. 그 주제일기도 그렇고 표현글쓰기, 세줄쓰기 이거는 이제 베스트 상품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글쓰기에 되게 탁월하신 교재를 많이 적어주신 분이시죠. 근데 최근에는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예,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또 제가 굳이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80년대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책을 통해서 그냥 에세이나 이런 글쓰기, 초등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교육관에 대한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영웅그루님 멋있네요, 진짜. 그 스몰빅에서 얼마 전에 라이브 강연도 하셨죠. 그분께서 아들 형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보면 제가 진짜 빵빵 터지는데 너무 글을 너무 재밌게 쓰시는 것 같아요. 감성 넘치는 사진이랑 되게 짤막한 글 하고 나서 또 이분 글은 아시죠? 태그 읽어야 되는 거. 반전 쩌는 태그로 너무너무 그 매력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부모의 말공무라는 책을 이번에 또 이렇게 출판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 책이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잡아주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쌍둥이 책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쓰셨는데 이제 딸 마음을 잡아주는 부모의 말공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은경 선생님 책이 너무 궁금해서 딸이 있지만 어, 아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이 글공부 그러니까 말공부 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서막 있잖아요. 에필로그에 진짜 이 녀석들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진짜로 실시간으로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머 선생님 저예요. 저 막 약간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호응했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서문이. 이 녀석들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도 처음에 아이들이 사춘기에 딱 진입을 하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놀랐고, 너도 놀랐고, 서로가 놀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궁금하실 때, 인생에서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을 때는 항상 책을 찾아보시는데, 사춘기 책을 엄청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사춘기 책을 막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뇌가 전반적으로 다 크기 시작하면서 호르몬 막 작용이 있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전두엽만 이게 발달하지 않아갖고, 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하지 못하는 그 호르몬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파도에서 막 이렇게 넘실대는 그 과정에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얘가 옛날에는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나의 아이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나서
아, 진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거였구나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원인도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어, 반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호르몬의 정확한 명칭이나 호르몬의 분비로 인한 전두엽의 변화,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겪으면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표정으로 건네야 할지 그걸 알려주는 책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약간씩 알려드릴 테니까 각자가 그것에 맞게끔 집에서 조율을 하셔서 내 거와 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도움을 주시고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춘기 증상. 자,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초기, 중기, 후기 어디에 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춘기 초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들 책이니까 아들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늦게 시작되는 아들은 6학년에서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가끔씩 문득문득, 어, 우리 사춘기인가라고 하는 4학년도 있을 수 있고 3학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각자의 개인차가 있으니까 사춘기인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전에 비해서 말투가 퉁명스러워요. 건방져집니다.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게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제 속출하게 되죠. 스마트폰은 물론 게임이나 영상 매체에 빠르게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쾌락적이니까요. 숙제보다 놀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두 개 이상 있으신가요? 네, 네, 두 개 이상. 네, 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 마음은 이런 마음이래요. 아, 내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된 건가? 아닌가? 긴가, 민가? 아직까지는 초기래요. 그래서, 요 녀석 봐라. 좀 귀여울 때도 있지만, 살짝 속상해, 엄마. 약간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럴 때가 이제 사춘기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네, 우리 정승구루님 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승구루님의 관전 포인트는 초기냐, 중기냐, 후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우리 중기를 만나러 갑시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글씨가 엄청 많죠. 중기가 피크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초중기인가, 중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빼도 박도 못해요. 긴가 민가가 아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절정의 시기. 예, 부모가 미칩니다. 부모가 미치는 시기래요. 아, 내가 아직 덜 미쳤으니까 중기인가? 약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체크리스트는 아니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소문이 자자한 중이병.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김일성은 아니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건 우리 중이병 때문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바로 그 중이병. 이게 이제 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긴가민가는 없어요. 빼박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바로 그 시기 사춘기. 얘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는 더 난리가 났죠. 그게 긴가민가는 없어요. 살짝 귀여워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자, 이제 매사에 어쩌다가 아니에요. 매사에 불평불만 웃지도 않고 방에 혼자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 남자친구는 방에서만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창문으로 막 이렇게 쟁반으로 밥을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밥이라도 먹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타협이 있으셨겠어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승구루님 중기입니까? 초기입니까? 네, 제가 채팅 보고 있거든요.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착했던 나의 아이가 말대꾸를 합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한대요. 네. 이게 궤변이라고 하죠. 예, 궤변이라고 하죠. 왜냐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뒤돌아서면은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 네, 네 생각도 맞는데, 이게 모든 거에 일반화를 시키거나 보편화를 시키면 굉장히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충동 조절,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도 미치지만 가장 힘들 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겠죠. 왜냐하면은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규율을 딱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또 오죽하면은 그렇게 될까? 이게 또 이제 각자의 집안의 사정에 다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나이스하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어디에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방문을 닫을 때 조용히 닫지 않습니다. 쾅 하고 닫아요. 방문을 닫을 때. 예. 왜냐면 충동 조절, 감정 조절 안 돼요. 그러니까 방문을 딱 닫을 때 아이씨 열받아. 쾅 이렇게 닫는데요. 자, 그리고 방문을 잠기 시작합니다. 왜 잠글까요? 도대체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내가 제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뒷모습도 보여주지 않아요. 버릇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버릇이 없어질 때 대체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얘를 잘못 키운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일 것 같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버릇이 없는 상황이 있으면은 가장 딱 드는 생각이, 헉!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니야? 혹시 집에서 말고 밖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이 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 키운 거라기보다는 내가 행여라도 밖에 나가서 잘못할까 봐 내가 겁을 내는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합리화했어요. 근데 이제 문득문득 내가 새롭게 보는 모습을 목도할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혹시라도 밖에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드는 거는 또 본능 같은 건가 봐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몇 개의 말이 즐겨찾기인지 한번 보실까요? 귀찮아, 안 해, 싫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나중에. 한숨 푹푹은 추임새입니다. 자, 여기에서 귀찮아 가장 제일 많이 듣는 거 어떤 거세요? 저는 싫어요. 저희 집에서는 싫은데 제가 맨날 장난처럼 그렇거든요. 예. 아, 싫어증이 있다고. 근데 그 싫어가 뭐죠? 말을 잃어버리는 싫어가 아니고 이 싫어거든요. 뭐든 싫어증이 있다고 놀리는데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싫어. 요즘 무슨 말 하면 싫어.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옛날에는 싫어라는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싫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갖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중기 이렇게 하는 이 중기를 겪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는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고민이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이래요. 이게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지고 내가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게 생기는 거잖아요. 옛날에 사회에서는 도덕을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커지고 사고가 커지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나는 맞나?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된 시기여서 그렇게 날뛰나 봐요, 마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이런 문장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또 짠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드디어 이렇게 중기를 지나서 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마음이 미안이 되시죠? 후기는 좀 짧아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좀 지나가니 나도 좀 살자 이런 타이밍이 온대요. 이때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게 보편적인 남자 친구들의 경우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중학교 3학년이면 너무 먼데 내가 그때까지 참아야 되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중학교 3학년 혹시 계시나요? 중등 구루님들 중에서? 네. 그럼 축하드리려고 했거든요. 드디어 끝나갑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중기, 초기 여기에 이렇게 입성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금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어금니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꽉 깨물다 보니까. 네. 아무튼, 네. 그 자신에 대한 고민가 이제 슬슬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조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는 시기인데 정말 중요한 게 초기, 중기에 내가 했었던 정체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기, 중기에 들었었던 나의 말들이. 그러니까 또 한숨이 푹푹 쉬는데 그러면 나는 성질도 내지 말고 어떻게 도대체 하라는 말이야. 약간 이렇게 어디 가서 진짜 너무 하소연이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내가 했었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여기에서 이제 확립이 되는 시기라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중기의 폭포수 같았던 부정적인 감정을 드디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방금 쾅쾅 안 닫죠. 네, 계획이란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해서 플래너를 쓴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어떤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있어서 우리의 잔소리가 거의 사라질지도 모르는 희망, 유토피아 같은 시기네요, 진짜. 내 감정에 집중해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물론 초기랑 중기가 안 한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비중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초기 놓치셨구나. 그거 다시 제가 그럼 살짝 보여드릴게요. 중기까지 하고. 드디어 이제 주의 집중이 잘 되고 몰입 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말이 통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님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선배 언니들을 만나면 중3이 되잖아. 그러면 정말 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알아서 하거든. 이렇게 얼굴이 펴지는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사춘기 후기를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달리는 캐리셀 이름을 솔직히 조금 바꿔주시면, 이름을 조금 바꿔주시면은 제가 성함 불러드리고 싶어갖고요. 자, 우리 초기 잠깐 갈까요? 야, 후기까지 갔으니까 지금 초기에 입성하신 우리 구루님들과 리더님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말투가 퉁명스럽고 건방져지고 대답을 잘 하지 않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후기에는 정체성도 확립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이랑 통제도 잘 하시고, 그리고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다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녹화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춘기 증상에 이렇게 있고 우리의 리더님은 과연 어둠의 쪽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드디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이게 바로 모두가 말하는 세계평화인가? 라고 할 텐데, 이거 뉘앙스를 좋게 말해주시지 않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이거는 나의 파충류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루님들의 파충류네. 공격인가? 혹시짠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혈압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지수를 빡빡하게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나 역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님들의 마음은 이렇답니다. 이제 나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엄마는 왜 자꾸 내 공부에 간섭을 하고 지적하지? 엄마는 맨날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 난 그러기 이젠 싫어. 엄마 방법만 맨날 맞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하고 싶었던 마음도 싹 사라지려고 한다니까. 내 공부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서 혼을 내니까 도대체 뭘 알아서 하라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지 헷갈리고 점점 짜증나. 이게 속마음이시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yes와 no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 대체로 전 no로 말을 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랩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잔뜩 넣어서. 분명히 알아서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 게 너가 지금 며칠째야? 너는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지금까지 알아서 제대로 안 한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를 믿고 맡겨야 하는 거니?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학원 횟수를 늘리든가, 과외를 바꾸든가, 하다가 내가 내 화를 돋구고 3일 전에 있었던 일까지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아시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때 그 순간을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가? 우리 또 우아하고 교양 있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긴 하지만 요즘은 좀 그러네. 이번 주 공부 계획 세우면 엄마도 좀 보여줄래? 참 어색하죠? 그럴 수 있을까? 알아서 잘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궁금해서 그러지. 계획 세울 때 너무 거창하게 하면 부담되더라. 우리 한번 잘 세워보자.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개처럼 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약간 예스는 그쪽인 것 같고, 노는 개처럼 짖는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쵸? 개처럼 빌다가 개처럼 짖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랍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 내가 알아온 정보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아이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잘하고 싶대요. 지나간 얘기는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어차피 우리 아이는 까맣게 잊었거든요. 부모 스스로가 느끼는 불안함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아이가 플랜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꾸준히 시도하고 기다리고 다독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3단 콤보 나옵니다. 꾸준히 시도하고 기다리고 다독이기. 이거를 연불외듯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이도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는 일이 처음이어서 그렇대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못 겪는 건 우리 아이가 아니고 우리 리더님들이 아니고 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책을 딱 보면은 5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력이. 네. 옆에다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지고 온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이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아는 그 상황이 있죠. 자, 우리 리더님들 속마음을 한번 구경해 보러 갈까요?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볼판이 망가지면서 잉크가 책상과 손에 온통 묻어버렸단 말이지. 물티슈를 치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닦여. 아, 진짜. 손 씻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또 뭐라고 하네. 공부를 언제 하냐고. 아, 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냐고. 나는 진짜 손만 잠깐 짚고 이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네. 엄마가 내가 공부할 때만 친절하고. 잠깐이라도 돌아다니면 그렇게도 못마땅한가 보다. 엄마는 내가 매일 공부만 하면 그런 로봇이 되면 좋아할 거야. 많이 찔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안 될까? 하지만, 어,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적어 놓은 줄 알았어요. 네. 아니, 너 아까 1시간 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지켜봤어. 이렇게 봐주고 근데도 봐주고 있었단 말이야. 얼른 시작하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하거나, 예. 하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맞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라고 하면 진짜 하려고 하던 마음 싹 사라지더라. 엄마가 딱 그렇게 말해버렸네. 얼른 끝내고, 예, 오타가 있네요. 얼른 끝내고 수박 먹자.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수박 끝내고 얼른 나와. 네, 이렇게 또 나이스하게. 부모의 조급한 마음을 들켜버린 거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이가 공부를 기다리며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켜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아도 살짝 생각이 되잖아요. 아, 이거 몇 분, 몇 분, 몇 분, 몇 분. 안타깝습니다. 안 들킬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일찍 끝났을 거라는 건 어른들의 계산일 뿐이래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아직도 분주한 아이가 엄마에게 떠밀려 급하게 시작을 했다면 공부는 시작했지만 오늘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는 설거지가 아니에요. 저 이 말 들었을 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의지도 생각도 없이 일단 시작하고 기계처럼 손을 움직이면 언젠가 끝나는 설거지로 착각하지 않기로 합시다. 중요한 건 몇 분을 더 끌고 공부를 하게 될지에 관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시작해서 끝마쳤다면 10분을 해도 제대로 한 거예요.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시작해서 눈치 보며 질질 끌다가 마무리했다면 10시간을 해도 집중해서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고 이 공부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다고 대화로 표현해 줘야 된대요.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다고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서늘하죠. 우리의 귀여운 아이는 이제 떠민다고 밀리지 않거든요. 네, 너무 서늘한 말이죠.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확인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떠밀리지 않지.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엄마, 다른 애들 훨씬 많이 해. 나는 진짜 조금 하는 편이야.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 괜찮으십니까? 저는 전쟁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속마음은 이렇대요. 얘들 진짜 장난 아닌데 나는 거의 우리 반에서 제일 조그마한 편이야.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한다. 엄마는 다른 건 말이 좀 통하는 편인데 유독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해. 엄마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다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네. 스마트폰이 참 좋은데 참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조금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이거 몇 세 이상부터는 스마트폰을 쓰지 말 거, 2G폰만 쓸 거, 뭐 데이터 다 막아버릴 거, 이렇게 통신사랑 정책으로 이렇게 막아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린 거 아닐까. 나중에는 진짜 그게 법으로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걔네들이 정신 나간 거야. 생각해봐. 매일 스마트폰을 5시간씩 꼬박꼬박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게 중독이지? 너도 걔네처럼 중독자 될 거야? 될 거냐고. 그리고 너희 반에서 스마트폰 안 쓰는 애들도 있다며. 걔네 공부 잘하지. 그거 봐. 비교는 그런 애들이랑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처참하게 실패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또 묘하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 정도면 진짜 적게 하는 거 맞네. 그래도 3시간씩 매일 쌓이면 1년이면 1095시간이야. 시간도 돈도 조금씩 없어질 때 모르다가 그게 모이면 엄청나게 커지더라. 지금 3시간 딱 좋아. 이렇게. 치사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더 고수답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들의 경우, 뭐 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숫자에 민감하고 또 숫자를 신뢰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알아볼까? 이제 태도가 중요하겠죠. 뉘앙스랑. 한번 봐보자. 엄마도 잘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봐볼까? 라고 해서 와, 진짜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큰 시간이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극을 스스로 받을 수 있게끔. 막연하게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 와닿게 말을 해주는 게 조금은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 험담은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저는 이 이유를 몰랐거든요. 이 시기는 친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친구를 부모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비난은 반감을 더 크게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는 금물. 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은 어렵지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말들. 예스를 보면은 당연히 그럴 것도 같은데 노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 우리가 못돼 처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거를 말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않은 거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또 오늘도 어금니를 살살 씹어가면서 한번 노력이라는 걸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 또 이렇게 부모 호스트, 부모 라이브 또 오시고 또 마음을 털어놓고 노력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네, 혹시 사춘기라는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춘기. 우리가 요즘에는 무슨 문화 트렌드처럼 이야기 많이 하죠. 사춘기, 사춘기. 우리 때는 사춘기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사춘기를 빼놓고를 말을 할 수 있는 육아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사춘기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채팅으로 적어주셔도 좋겠고요.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저는 이거를 몇 년 전에 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사의 봄춘자래요. 생각의 봄이 찾아오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춘기라는 말 자체가 호르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예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아마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이때쯤 되니까 부모에서 벗어나서 또래랑 놀면서 자기들끼리 인생을 개척해야 되겠는, 가야 되는 필연적인 시기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하구나. 대체로 이때 아이들이 바뀌고 이때 잘 보낸 아이들이 잘 독립을 하는구나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봄이 찾아오는 시기라는 아주 예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어른의 보호 아래 지냈던 철부지 한 사람이 개인이 되기 위해 도약하는 결정적인 시간. 아이와 충분히 지지고 볶아왔다면 나중에 그 시기는 사춘기 내내 부모의 필살기가 되어줄 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필살기 우리에겐 과연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어떤 무기로 이때를 한번 지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겐 교환일기랑 플래너가 있지 않을까. 어, 제가 여러분들 그 글을 한 번씩 보면 날짜를 쓰지 않아요 라고 하는 글들도 많았고, 교환일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교환일기를 안 써서 나만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교환일기는 결국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플래너를 대신 써줄 수도 없겠고, 공부를 대신 해줄 수도 없겠고, 뭔가를 대신 해줄 수는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교환 일기를 나 혼자라도 쓰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피드백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는 게 맞다고 조 작가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시기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바꿀 수 없는 거에서는 생각해봤자니까요. 그걸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째, 예서 리더에게 교환일기를 이렇게 수개월 전부터 썼는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모 라이브 호스트를 하면서 만났던 몇 명의 영웅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리더님들이 쓰지 않아도 그냥 혼자 꾸준히 적어서 인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결과에 뭐 결실을 보신 분도 계시고 끝까지 써주시지 않았던 리더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6주 안에 나오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진짜로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오늘 부모의 말 공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몇 개 더 있는데요. 와, 이건 진짜 몇 개를 골라야 될지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만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씩, 한 꼭지씩 하나 갖고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꿈 명함을, 리더님들의 꿈 명함을 한번 발표를 직접 구루님들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텐데요. 오늘 구루님들이 참석해주신 구루님들, 일단 대체로 다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김나연 리더님 오셨을까요? 김정순 구루님이신데요. 네네네. 이렇게 여기에서 김나연 리더님의 꿈명함을 보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나연 리더의 꿈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유까지 읽어주셔도 좋고, 네,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순 구루님. 네, 김나연 리더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사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가 되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알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남들을 위하는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진 리더님이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설리 리더님입니다. 우리 김설리 리더님의 꿈 한번
우리 신자은 구루님 혹시 오셨을까요? 아,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김설리, 잠시만요. 잘 안 네네. 보여가지고. 네네. 네, 김설리 리더는 예술 치료사가 꿈입니다.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장애인, 피해자, 노숙자 등 친구가 되어주며, 벗의 길로 이끌어주는 예술 치료사. 아, 빛의 어, 길로 네네. 이끌어주는, 네, 예술 치료사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해요. 예, 예술 치료사가 있다는 것도 저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아, 대단하네요. 네네. 예, 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네. 하기까지 좀 약간 대화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아, 대해서. 네네네. 네네네. 그러셨구나. 그럼 잠깐 이야기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썰리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꿈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네. 꿈의 어떤 그 가치나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건 엄청 많고 지금도 사실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그래서 이 만다라트랑 이 명함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했던 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리 리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였던 것들이 동일한 방향이었어요. 어쨌든 핵심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돕는 일. 점점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아니, 도와주는 건데 그 도와주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뭐 마음이나 어떤 내면을 이렇게 좀 돌봐주면서 성장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후자 쪽에 좀 더 가깝다는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설리 리더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기나 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좋아하고 아, 지금도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재다능한, 걸 접목시켜서 얘기를 제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나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잘하셨네요.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네네. 같거든요.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술치료사 멋진 리더님 꿈이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여준 리더님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죠? 근데 꿈이, 예,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예, 김여준 리더님. 네, 우리 김성민 구루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우리 김성민 구루님 지금 김효준 리더님이랑 계시는데 조금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신 상황인가 봐요. 그럼 제가 대신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준 리더님은 국어 선생님이 꿈이시래요. 네, 여기에 보면은 국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멋진 국어 선생님이 되시는 게 우리 꿈인 여준 리더님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지율 리더님이십니다. 혹시 김지율 리더님 네, 오늘 안 오셨나 봅니다. 우리 지율 리더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시래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재밌게 알려주고 공부가 싫은 아이들을 공부가 좋은 아이들로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데 그걸 해내시네요. 우리 지율 리더님. 자, 이번에는 도예은 리더님이십니다. 혹시 네, 오늘 바쁘시죠? 아, 네네, 그러셨구나. 네, 우리 성민 구루님 감사해요. 네, 우리 김은경 구루님 혹시 안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도혜은 리더님의 꿈은 감동과 재미를 주는 작가님이시래요. 감동과 웃게 해주는 작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우리 리더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민찬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김진선 구루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김진선 구루님. 네, 김진선 구루님. 예, 예, 감사해요. 네, 아, 민찬 리더는 그날 발표할 때 바로 네네. 또 그 꿈을 바꿨어요. 꿈을 아, 그러셨구나. 네네. 개그맨으로 유재석 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뭐 네네. 말하는 것 같던데 잘
잘은 못 들었거든요. 네네. 아, 일단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으셨던 이유도 사람들을 웃을 수 있도록 하고 음, 싶으셨는데, 음, 개그맨도 약간 같은 마음으로, 맞아요. 네네네. 이게 또 직업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니까, 왜 하고 싶은지가, 네, 우리 성민찬 리더님의 네,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예원 리더님 꿈입니다. 우리 이예원 리더님, 우리 김하영 구루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예원 리더는 아나운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꿈을 좀 변경해서, 네, 네네. 심리학 박사가 되고 싶다고, 네, 꿈을 좀 변경한 상태고요. 네, 네네. 심리학 박사에 대해서 좀 스스로 연구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해서 이 꿈을 하지 그걸 고민하려고 하는 게 정말 소중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 꿈도 생각해보고 저 꿈 생각해봤다가 아, 내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예원 리더님, 우리 심리학 박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예. 예. 아빠 리더님도 같이 오신 거죠? 아, 구로님도 같이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임홍주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정정진 구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몽주 리더는 유전병 없는 세상 만들기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유전병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유전자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그냥 의사가 아니고 유전 관련된 정말 정확하고 또 되게 구체적인 꿈을 적어주셨습니다. 예, 너무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준우 리더님이십니다. 네, 최준우 리더님. 네, 준호 리더는 네, 생명공학자가 이제 꿈이고요. 네, 불치병 약을 만드는 생명공학자가 돼서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우리 준우 리더님 역시 남을 위하는 마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네네. 같이 첨부된 사진을 보면은 네네네. 6살 때 이게 준호 리더가 이제 꿈을 꿨던 게 있는데 차와 기차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원래 꿈명한과 비슷한 이거를 네네네. 만들어줬더라고요. 그걸 네.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거 진짜 찐이시군요. 이 약간 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준우 리더님이십니다. 네, 또 그 이야기까지, 에피소드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하원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네, 하원 리더님, 우리 정병윤 구루님 혹시 안 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 하원 리더님 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양이처럼 주변이 예민하지만 귀엽고 깜찍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분을 오르락 내리게 하는 웹툰 작가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고양이를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네요. 우리 하원 리더님. 자, 이번에는 황서아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황서아 리더님의 꿈 혹시 네, 환화미 구루님 혹시 오셨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서아 리더님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예요. 그냥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황서아 리더님 예쁜 꿈을 세상에 이렇게 만나라 트리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저는 이런 글씨를 너무 귀엽게 생각하는 게 꾹꾹 눌러서서 뒷자까지 연필 자국이 날 수 있는 얼마나 열심히 썼으면 진짜 너무너무 멋지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건호 리더님 꿈이십니다. 네, 우리 허미정 구루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건호 리더의 꿈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 골키퍼입니다. 축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축구, 대한민국 또 기쁘겠네요. 예, 우리 또 골키퍼까지 해주시는 우리 김건호 리더님이 계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성혁 리더님이십니다. 박성혁 리더님, 네, 우리 백선숙 구루님 혹시 안 오셨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의사가 꾸미신 우리 리더님이신데요. 수의사가 돼서 부자가 되는 변화를 갖고 싶다. 네, 부자가 돼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요. 부자가 너무 좋죠. 네, 네, 이 소중한 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박환 리더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한나 구루님 부탁드립니다. 현 리더님은 만화책 작가가 꿈입니다. 즐거움 주기 만화책을 만들어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작가를 꿈을 적어주신 리더님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나 이모셔널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꿈을 가지신 우리 박환 리더님의 꿈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진욱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자, 우리 용조나 구루님. 네, 백진욱 리더는 게임 GIF 유튜버가 꿈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렇게 마음이 예쁘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손시연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한시윤 리더님의 꿈, 박하니 구루님 부탁드립니다. 박하니 구루님이 지금 계시는데 혹시 박하니 구루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시윤, 네, 그래요.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구루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박하니 구루님 혹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다른 분 진행하고 있을게요. 가능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신 리더님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양다희 리더님 봄입니다. 네, 양다희 리더는 수의사가 꿈이고요. 수의사가 되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우리나라에 다치고 병든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소중한 꿈을 이렇게 열심히 적어주셨네요. 우리 다희 리더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성빈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자, 우리 어성빈 리더님, 이은영 구루님 혹시 안 오셨을까요? 네, 오늘 안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어성빈 리더님은 예능 PD가 꿈이신가 봐요. 호기심 생기기가 아주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능을 보여줘서 웃음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또 좋은 감정을,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우리 어성빈 리더의 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민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배부연 구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 리더는 그 수학 선생님이라고 적었고요. 수학을 쉽게 전달하고 싶다. 수포자가 생기지 않게 만들고 싶다라고 꿈을 적어놨네요. 네, 수학을 이때쯤이면 좋아하는 거는 굉장한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아주 디테일하게 수학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자, 혹시 손시훈 구루님, 혹시 지금 가능하실까요? 살짝 갔다 올까요? 한번 음소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손시훈 구루님.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예, 네, 하고 가셔야죠, 오셨는데. 네. 손시은 리더는 꿈이 개그우먼이고 청와대 인증 개그우먼이라고 썼는데 개그우먼이 되고 싶은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게 너무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그냥 개그우먼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못 적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낸 목표를 이렇게 지어내서 적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청와대 인증 개구먼은 보통은 없는데 그거를 또 처음으로 또 만드시는 약간 퍼스트 펭귄처럼 이렇게 성각자적인 그런 꿈도 이렇게 또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우리 성민 리더님까지 했으니까 자, 다음에는 이소연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우리 고은혜 구루님. 고은혜 구루님 혹시 계신가요? 지금 오시기는 했는데 지금 고은혜 구루님 혹시 지금 가능하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연 리더님의 꿈은 요리사세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 정말 소중하죠.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 최고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소중한 꿈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지유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박미경 구루님. 저희 이지우 리더는요, 네,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네요. 네, 진짜 일본이 무서워할 리더님이시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우리 역사학자의 꿈을 가지신 우리 이지유 리더님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예인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와, 이건 반칙 아닌가요? 이렇게 꿈명을 가지고 오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인이는 꿈이 사실 여러 개 있긴 있었는데, 그중에서 고른 게 2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요번에 미션 할 때도 연설문 개요할 때도 가장 뭐, 사진작가랑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패션 디자이너여서 아마 그 연설문의 개요는 약간 그런 내용으로 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자면, 뭐라고, 이제 옷을 주문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드리고 헌옷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썼네요. 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만다라트가 이게 3바이 3이잖아요. 5바이 5짜리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인 리더님. 이 자리가 부족하네요. 선생님.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인 리더님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동현 리더님으로 갑니다. 김동현 리더님, 우리 윤혜정 구루님이십니다. 대한민국 디자이너, 환경오염을 막기,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줘서 인정받는 디자이너 되기. 아, 네. 이렇게 환경 오염을 막는 거 진짜 중요한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던 우리 동현 리더님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찬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한수영 구루님. 네, 혹시 한수영 구루님 지금 계실까요? 네. 지금 오시기는 했는데요. 혹시 지금 곤란하시면 제가 네, 대신 네, 가족들이 옆에 계시군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 티처라고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운동의 재미를 깨닫게 해주는 교사,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김인찬 리더님의 꿈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이연 리더님이십니다. 김이연 리더님. 네, 우리 박차인 구루님 혹시 안 오셨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리더님은 경찰관이 꿈이신데요. 경찰관 제복을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범죄 안 일어나는 세상 만들기, 사건이 많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우리 김희연 리더님의 꿈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류영서 리더님의 꿈이십니다. 네, 우리 김선희 구루님 혹시 네, 오늘 조금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네, 비행기 승무원이신데요. 비행기 승무원이 돼서 승객을 안전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너무 좋은 꿈을 이렇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박봄 리더님 꿈이십니다. 박봄 리더님, 네, 이한나 구루님 혹시 네, 오늘도 참석하기 어려우셨나 봅니다. 예, 우리 박봄 리더님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지금 꿈을 항해 중이신 것 같습니다. 불가능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까지 그리고 예쁘게 증명사진도 그려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박종찬 리더님이십니다.
네, 우리 안혜령 구루님 안 오셨네요. 네, 우리 안혜령 구루님이 바쁘셨나 봅니다. 네, 박종찬 리더님은 상담사가 꿈이신데요. 나와 주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은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셨습니다. 네, 선예서 리더가 저희 집 리더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중고 교사가 꿈인데요. 세 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를 피한다라는 소리일까요? 약간 뜨끔뜨끔 하는데요. 네, 이렇게 꿈을 가진 선예서 리더님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재도 리더님이십니다. 네. 우리 역시 중등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중등 부르님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네, 신재도 리더님은 과학자가 꿈이시래요. 아픈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거나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을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신재도 리더님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우한나 리더님이십니다. 네, 우리 손현진 구루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구루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한나 리더는요, 미래 기술학자, 작가, 이렇게 정했고요. 암 정복하기, 초고령화 시대 맞춤형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 미래 기술 작가가 되어서 직업 관련 책을 쓰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또 역시 또 생각하시는 깊이가 남다르십니다. 우리 종등 리더님 역시.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선혁 리더님이십니다. 네, 등등은 확실히 이 시간에 오시기 어려우시죠? 우리 이선혁 리더님? 네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선영 리더님은 사진작가가 꿈이시래요. 나는 사진작가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 것이다. 저는 이 꿈이 너무너무 인상적인데 이야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기쁨을 보통은 나눈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마련인데,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작가라는 걸 통해서 아픔을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너무, 독특했어요. 창의적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이선영 리더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도윤 리더님이십니다. 혹시, 네, 우리 오민수 구루님 혹시 오셨을까요? 네, 우리 오민수 구루님도 바쁘신가 봅니다. 네, 우리 임도윤 구루님은 유엔 사무총장 드디어 또 나오셨네요. 예전에 계셨는데 치안이 안 좋거나 가난한 나라를 돕고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일어난 나라를 도와주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우리 유엔 사무총장의 꿈을 가지신 임도윤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배경이 지금 유엔인데 우리 총장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고요. 자, 우리 임지현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구루님. 중동 구루님들 요즘 어려우신데. 아, 아유. 네. 임지연 리더의 꿈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사라고 적었는데요. 네. 임지연 리더는 솔직히 지금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 정하진 않아서 아직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만다라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우선 이걸로 할래라고 네,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중등에 이렇게 아까 초입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기와 중기에 지금 휘몰아치는 우리 리더님들은 도대체 내가 뭐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돼야 되긴 할 텐데 내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이실 텐데 내가 내가 이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역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저하기 마련인데 일단은 한 번은 적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경험을 해봐야 꿈이 바뀌더라도,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봤었지라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다른 꿈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 적어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해내신 우리 임지연 리더님과 그걸 불안한 눈빛과 거친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옆에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연진 구로님도 응원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 전진우 리더님이십니다. 네, 우리 송정아 구루님, 안녕하세요. 네. 전진우 리더님은 환경과 로봇을 생각하는 과학자가 꿈이고, 사람을 돕는 따뜻한 로봇을 만들어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로봇 AI와 함께 요즘에 뜨고 있는 분야인데,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로봇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필연적인 존재일 것 같은데, 우리 전진우 리더님의 꿈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민준 리더님이십니다. 네, 지민준 리더님. 네,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설서윤 구루님 혹시 오셨을까요? 아, 네. 안 계신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군인이세요. 너무 멋지죠? 네. 모든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군인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나 봐요. 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민준 리더님의 소중한 꿈이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선우 리더님이십니다. 하선우 리더님. 우리 혹시 김지영 구루님 오셨을까요? 네, 그러면 하선우 리더님의 꿈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하선우 리더님은 의사가 꿈이시래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신체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희망하는 의사가 꿈이신 우리 하선우 리더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리더님의 꿈을 한번 같이 구루님의 목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실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리더님도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꿈명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창체 시간에 많이 쓰잖아요. 꽃명함도 쓰고. 근데 그게 연속성이 과연 어떻게 있을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에 있는 리더님한테도 꽃명함 써 그러는데 이거 옛날에 많이 썼던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명함이 과연 어떻게 연속성이 있게끔 너의 꿈에 닿을 수 있게끔 계기가 되는지를 디네이 프로그램이 진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꿈이 직업이 아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내 꿈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있어 보이고도 싶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를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 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 꿈 한번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서 만다라트까지 작성하고 명함을 작성하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리더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만든 결과물이어서 이게 퀄리티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한 번은 해봤냐 안 해봤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리더님들의 꿈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꿈이든 정말 소중한 경험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내내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야기는 교환일기와 플래너에 대해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넵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교환일기의 플래너인데 이거를 매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한번 우리의 한 주를 다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미 구루님, 안녕하세요. 양다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김보미 구루님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심이 흔들린다. 이번 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마음이죠. 네. 디네 과제를 모두 다 했다고 정말 뿌듯하다라고 정말 뿌듯할 때는 느낌표 3개가 오잖아요. 네, 이번 주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네, 첫 플래너를 엄청 잘 써가지고, 계속 이제 잘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어린이날 연휴를 지내고 하면서
이제 점점 조금 초심을 저도 조금 덜 챙겨주게 되고, 아이도 좀 시간을 쫓겨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초심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플래너 쓰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좀 그랬지만, 이제, 저희 리더는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교환일기를 통해서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했고, 그 한 거를 또 교환일기 쓰면서 성취감을 스스로 느끼고, 다음에도 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저도 피드백을 쓰면서는 아,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좀 과정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너에는 OX가 이제 X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그 내용은 과정은 조금 좋았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과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저희가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하고 그 과정이 잘 있으면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성취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라는 리더님들이 왕왕 있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오늘 허투루 살진 않았어요. 친구랑 놀았건 아니면 학교에 갔건 그것도 저는 진짜 큰 성취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를 무려 갔다가 무탈하게 돌아왔어. 이것도 하나씩 피드백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아, 내가 오늘 대단한 일을 했네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과정의 중요함을 또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김보미 구루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은경 구루님이신데요. 김은경 구루님이 오늘은 출석이 어려우셨나 봅니다. 제가 우리 김은경 구루님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리더님이 진짜 성실하시죠. 꼼꼼하게 이렇게 네. 바쁜 하루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을 항상 칭찬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적어주시고 여기 넌 할 수 있어는 리더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한테. 이런 거 너무 뭉클하죠. 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예쁘게 잘 적어주신 우리 도예은 리더님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성민찬 리더님, 우리 김진선 구루님. 김진선 구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들리세요?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갈 길을 잃으셨다는 말씀이 형식적이고 조급하다고 이야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환일기 너무 잘 쓰시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근데 오늘까지도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하는 거를 되게 강조하니까 그 부분만 충족하면 되나 싶어서 쓰는 건가? 스스로 하긴 해요. 네. 근데 양으로는 제가 정말 만족은 좀 못하지만 정말 조금씩 성장 한다고 믿고 네, 저도 좀 그거를 음, 눈높이를 조금 많이 낮추고 예,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너무 교환일기, 그 교환일기 되게 따뜻해요. 잘했네, 해냈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환일기를 쓰시다 보시면, 이제 3주차 이렇게 진입하시다 보면 현타가 오죠. 썼던 말 또 쓰고, 비슷한 말 또 쓰고, 두 줄에서 세 줄 가는데, 무슨 말을 쓸까, 또 쥐어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적는 과정에서 그 하루를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 아, 이거를 잘하지 않았나? 이거는 잘했네? 내가 오늘 혼내기는 했는데, 아, 내가 이 부분은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차 싶은 포인트들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리더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좋아하십니다. 네, 그렇게 절대 형식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을 여러 번 들어도 형식적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형식적이라는 질문을 조금 참아내도
한번 계속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네네. 이런 체크 같은 게 계속 비어 있잖아요. 제가 언급을 했는데도 계속 채워지지 않을 땐 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뭐 놔둬야 되는 건지 매번 얘기하기가 너무 글씨를 잘 쓰자, 이거 체크하자, 색칠하자, 뭐 여기 오늘의 너의 뭐 목표나 이런 걸 써보자,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데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좋아요, 좋아요. 내가 체크를 하라고 말을 해줬는데 바뀌지 네, 않아요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네, 그러면 혹시 우리 구로님의 고민에 네. 제가 이거 해봤는데 살짝 도움됐어요라고 나눠주실 구로님 혹시 계실까요? 우리 다 다 한 번씩 겪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한번 해봤으니까 되더라. 이거 괜찮더라. 혹시 나눠주실 구루님 계시면 한번 약간의 용기로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오디오 푸셔서 바로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용요나 구루님, 이거 직접 오디오 켜고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요, 저도 네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어서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다른 또 여자 친구들은 꼼꼼하게 잘 쓰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택질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1주차 그 라이브 서버하고 나서 자기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 하더니 이제 이대로 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말은 지금 저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공감되는 질문이라 제가 채팅창에 네네. 네. 네네. 아니, 이렇게, 우리 진성구루님은, 나 혼자만의 고민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공감이 된다는 말로 되게 위안이 되잖아요. 이건 진짜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야기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예, 우리 용연아 구루님 감사하고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 나눠주실 구루님 계실까요? 나는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아무한테도 안 나눠줘. 이렇게. 네, 혹시라도, 예, 약간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혹시 이렇게 제안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윤아 구루님. 네, 혹시 제안해 주실 구루님 계시면 같이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아니, 지금 웃고 계시는데 지금 입을 가리셨거든요. 해주는 네네, 지금 오디오 누가 켜진 것 같은데? 아, 네, 우리 이희정 구루님, 혹시, 어, 아니, 네, 아, 남자애들이 좀 네네. 특히나 뭐지 말을 해줘도 알았어 알았어 이래갖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대놓고 뒤에 대고 되고 이거 해야 돼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좀 진짜 직접적으로 네,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 플래너에 날짜를 계속 빼먹고 있거든요. 준우 리더가. 그래서 그냥 계속 날짜를 적으라고 빨간색으로 네,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 예. 이거네요, 이거. 예. 아유, 그리고 이제 플래너 네네. 작성하는 것도 제가 샘플을 하나 옆에다가 똑같이 제가 만들어서 너가 이런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네가 예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네가 방법 이거 찾아서 적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좋네요. 이렇게 정답을 갖고 계셨으니까 계속 웃고 계셨구나. 그죠, 그죠. 우리 희정그루님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아들을 안 키워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고민했는데, 혹시, 진성그루님 혹시 도움이 네. 되셨을까요? 네. 저도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음. 예, 좀 보고하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빨간 걸로 날짜. 이거를 눈에 보이게, 빨간 걸로 날짜. 이렇게 해주셔도 그것도 되게 좋은 팁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희정그루님, 진성그루님.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배부용그루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환일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리더님이 이야기하셨나 봅니다. 세상에. 감기 너무 심해갖고 참여를 못해줘서 진짜 속상하셨겠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성민 리더는 남자애 치고는 좀 많이 섬세하기도 하고 좀 꼼꼼하기도 하고 잘하고 싶어 하고 이렇다고 본인이 얘기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조금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서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던져주고 나면. 근데 유일하게 그것만 안 오는 거예요. 스케줄러와 교환일기. 아, 너 왜 누나랑 똑같이 그것만 안 줘?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엄마 형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쓰라고요? 라고 아, 이제 왔었어요. 아, 그럼 나도 또 다른 그 누나도 지금 하고 있어서 네네네. 너도 나 혼자 또 일기를 써야 하는 이런 상황에 또 처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혼자 좀 끄적였는데 네, 지금 좀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에서야 조금 기운을 차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에 계속 구토를 하고 먹어내지를 못했고 잠만 잤었거든요. 한 4, 5일을. 네네. 아마 이제 조금 컨디션 돌아오고 나면 다음 주부터 저와 좀 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얘기를 하고 누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나 다른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좀 해보면 차차 감을 잡지 않을까 지금 막연하게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아이는 학원이라고는 수학 학원 하나 달랑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다른 거는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수학만 재밌어 하고 뭐 하고 나면 뭐 넌 뭐가 좀 재밌어? 이러면 수학, 과학, 뭐 체육 이 정도? 이라서 그냥 그래 좋아하는 것만 해. 뭐 그러다가 생각나면 하고 싶으면 물어보고 좀 6학년 아이 치고는 음, 스스로 잘 하는 아이라서 저는 좀 우선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두면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을까. 좀 그리고 강압적으로 뭔가 제가 억누르면 더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애는 처음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막 휘두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조금 하고 있고 네, 생각이 좀 확고한 아이라서 뭐 이제 저는 분위기만 좀 봐가면서 살살 따라가 보려고 네. 앞전 주차에도 그 참여를 못했고 음, 오늘은 화면을 끄고 참여를 했는데 뭐 괜찮았다 정도만 들었거든요. 네네.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수월비기 덕질을 하는 리더님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음, 덕질 잘 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 벨브영 구루님께서는 리더님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진짜 구루님의 표본 정석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리더님이 쓰건 쓰지 않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다. 약간 이렇게, 피드백, 일기 없으셔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써주시면은 그게 언젠가는 한 줄로 오고 두 줄로 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배우영 그러님. 자, 이번에는 우리 손현진 그루님이십니다. 네, 메타인지 관점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우리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어, 저희는 밤에 늦게 이걸 쓰고, 한나도 늦게 자고, 그래서 다음날 항상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매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어떡하지, 뭘 쓰지, 그런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한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나 리더한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써주니까 어떤 것 같아? 저희 한나는 여자아이지만 약간 성격은 남자애 같은, 어, 어, 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얘가 여자애 같나? 이제 좀 퉁명스럽기도 하고, 그냥, 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보통 대답을 많이 하고, 그냥 이제 제가 물어보고 1번, 2번, 3번, 그러면 이제 몇 번 이렇게 그냥 좋았어요. 그렇게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그냥 칭찬해 주는 것을 듣는 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민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만 글은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쓰는 것 네. 같지만 실제 나는 안 그런데 약간 그 갭을 느끼면서 그 한낱 갭은 그 두 가지를 정상이십니다. 보고 예, 정상이십니다. 정상. 예. 한낱 두 가지를 보고 뭘 느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를 돌아보고 뭔가를 찾으려고 한나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격려를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방금 우리 손현진 구루님 말씀하셨는 거 저도 뜨끔하는데요. 야! 저도 이렇게 딸 둘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 쓰는 시간이 있어요. 12시까지 내야 되니까 인증을. 야, 빨리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해놓고는 안녕, 우리 리더님. 이렇게 쓰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하루 이거 잘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잘한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잊었던 게 있었으면 그거를 그때를 이거 말했었어야 되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손현지 구루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신자은 구루님이십니다. 네, 졸업 앨범 찍으신 거 마음 너무 뭉클하시죠. 다 큰 거 같고, 진짜. 네. 네, 플래너랑 교환 일기 진짜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시는 우리 신자은 그루님, 김설리 리더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네. 찍으셨어요? 아, 네. 이 플래너랑 교환일기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좋은 취지고 또 이게 디냅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래너 쓰는 거는 사실 제가 이게 디냅 하기 전부터도 아이한테 강조해서 계속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디냅을 시작했으니, 또 나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 과정을 이제 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쓰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플래너를 쓰는 것 자체로만 이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잘 보고 이거가 나한테 맞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씩 뭐 아침에 꼭 이렇게 이걸 좀 쓰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시간을 왜냐하면 이제 어떤 날은 밤에 막 쓸 때도 있었거든요. 인증으로 또 이렇게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 그쵸. 아이라서 그런 거는 있지만 몰아서. 예. 네. 밤에 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이제 아침에 쓰는 거는 요새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옆에 어쨌든 이 플래너를 활용하는 그 팁을 알려주신 대로 좀 활용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막 네. 쓰라고 잔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게 잔소리할 거리를 하나 더 만든 게 아닐까 막 이런 이제 현타가 좀 오기도 그쵸, 그쵸. 예.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들은 어쨌든 뭐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안에서 그 시간 계산하고 이게 막 돌아가는데 그렇죠. 아이는 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세워라 내어라 할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내 힘을 좀 빼고 기다려주고 어쨌든 얘도 이렇게 한 주씩 하면서 그 마음이 없는 아이는 아니니까 그 부분들을 좀 내 욕심, 내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내 힘을 많이 빼야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당장 하루하루 너무 괜찮은 플래너와 교환일기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야 이제 제 마음인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도 아이가 교환일기 쓰면서 이제 또 말로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 남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리더님이 자기가 좋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거를 표현하시는 거를 잘하는 편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기분이 좋았다. 뭐 해서 좋았다. 이렇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좋았었는지를 보통은 모호하잖아요. 지금 우리야 이렇게 네. 숙련이 돼가지고 잘 알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플래너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에 관련된 책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우리 조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이외에도 플래너를 작성하는 순간 뇌에서 그게 플래너에서
쓴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네. 해서든 플래너를 조금 쓰는 게,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조 작가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기는 하지만, 또 그러다가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자잘하게 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플래너를 쓰는 게, 뇌에서도 도와주고 호르몬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또 놓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많은 호르몬이 네. 나올 거면은 그 호르몬도 나오면 좋지 않겠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네, 네, 호르몬 많이 좋게 나온 다음에 이것도 생각을 해요. 나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아, 근데 들어가지고. 제가 좀 네.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 아이는 확실히 이제 MBTI로 보면은 되게 네. 이런 어떤 계획이나 틀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잠시만요. 근데 네. 플래너 너무 잘 썼는데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나열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네. 성향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좀 융통성을 더 많이 발휘하는 쪽의 성향이고 저는 좀 반대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의 특징에 맞게 좀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플래너를 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네. 계획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플래너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를 지금 초등 고학년 때 알아가면 굉장히 네. 대단한 무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사춘기 후기가 지나가고, 네, 계획과 통제가 가능할 때에는 얼마나 또 훨훨 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지금 한번 털을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은 구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작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이렇게 주시는 게 가시화돼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표시를 한다거나. 자, 여기에 다른 건, 왜냐면은 리더님들이 읽으실 때 전부 다 형식적인 거 리더님들도 아시잖아요. 어저께 있었던 것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원하는 거 이렇게 밑줄 쫙, 이건 센스 있는 우리 아은구루님의 피드백이셨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희정구루님, 우리 준우 리더님이랑 한 주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피드백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게 어떤 거였냐면, 어떤 거 못했는데, 이건 잘했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밸런스 있게 이야기해 주신 거. 네, 보통 이렇게 쓸 때 저희가 이게 부들부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쓰는 와중에, 그래, 얘가 이건 잘했지?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신 것 같아요. 네. 슬슬 열이 오르셨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 어떠셨어요? 많이 참았어요. 많이 많이 참으셨구나. 네, 많이 참고 그 안에서 이제 잘한 거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진앱을 하면서 조금 쌓아놓은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 분명히 이제 제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는데도 일단 억누르게 되더라고요. 좀 억누르게 되고, 좀 본인도 뭔가 이제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말도 예전보다는 조금 유해진 것 같아요. 약간 사춘기처럼 이렇게 나중에 아까 왜 안 해? 이런 말을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리더님이 조금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마음이 뭉클한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도 막, 이 짧은 이 6주의 시간 동안 한번 잘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구루님들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 마음 못지않게 리더님들 마음도 표현이랑은 다르게 다 크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돌아보면은. 표현은 그냥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할지언정 그 안에서 각자 다른 리더님들의 꿈을 보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으신 마음이 커서 약간씩 다른 이야기, 이게 달라진 행동을 보이시는 리더님이 계신 게 아닐까 생각해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몇 개월째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리더님들이 그냥 뭐 이끌려서 했어요 했는데 결국에는 잘하고 싶은 건 리더님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열이 슬슬 오르셨지만 또 그거를 잘 이겨내신 우리 이희정 구루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거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하원 리더 정경윤 부르님 혹시 중간에 들어오셨을까요? 정경윤 리더님이, 구루님이 아까 안 오셨는데, 예, 제가, 네, 안 오셨죠. 네. 우리 정경윤 구루님이 6주 후에 뭐 자기주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어, 이제 남은 차시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6주 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이 교환일기랑 플래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6주의 시간이 지나서 정말 마법처럼 자기 주도가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나는 6주 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지금 리더님도 나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한수영 구루님이십니다. 네, 시험 공부 빡세게 했다. 내일 시험 파이팅! 이렇게 적어주시고, 네, 여기에서 예쁘게 이렇게 빗금으로 해주시고, 수학 좋아하시나 봐요, 진짜. 수학을 더 열심히 하자. 여기 보시면 수학을 더 열심히 하자. 이 피드백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어, 피드백을 자기 리더님이 쓰시나 봐요. 여기에다가. 이거 너무 멋있죠?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우리 한수영 구루님, 어디 계십니까? 계셨는데? 한수영 구루님, 혹시 나가셨나요?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요. 한수영 구루님이 지금, 지금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일은 수학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적어 놓으시는 거. 이게 보통은 교환일기에다가 적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플래너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그 뒷날에 이거를, 보시고, 내일은 더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한수영 구루님과 김은찬 리더님이셨습니다. 네. 네, 여기도 있죠. 할 일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열심히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리더님이랑 같이 적으셨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 팁인데 어디 가셨어요, 한승희 그루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조금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혹시 오시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 어떠셨어요? 2주차. 네, 독감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와중에서도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 고군분투 중이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모두 고군분투를 응원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주 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6주 후에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게 일단은, 과시화되는 것들이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어나 사회나 수학이나 뭐 이렇게 과학이나 영어처럼 뭔가 과시화되는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무엇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지? 지금 막상 해보시니까 플래너랑 교환일기가 목적은 이제 아니게 되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걸로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약간 거들 뿐, 이게 진짜는 그게 아니네라고 이렇게 갈수록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진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재용 부대표님이 해주시는 특강을 들으시면, 도끼로 딱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도끼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어, 내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주 후 내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 내가 무엇을 갖고 갈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주차 미션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이 3주차 미션은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구루님들 꿈이에요. 리더님들 꿈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한 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는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더님 거 아님주의, 구루님들 미션주의. 네.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리더님들 꿈이 아니고. 자, 왜 그러면 3주차에 갑자기
갑자기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주차 라이브 미팅 때는 우리 이재훈 부대표님의 골든서클 특강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 삶의 이유는 뭐지? 이런 질문에 대한 나만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Y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사이먼 사이넥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밴드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리더님들의 꿈을 훨씬 더 나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입장이 되면은 예전에 나는 어땠지? 아, 얘가 이렇게 불안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려면 이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그림책은,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춘기 특집이 되었어요. 제가 이 책을 선물 받고 이거를 왕왕 읽어드릴 때마다 항상 우는 책인데요. 이게 너는 나의 계절이야라는 책입니다. 네, 사춘기 특집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은 유해율 선생님이 글을 적으시고 이수연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신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라는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의 웃음이고 엄마의 빛이야.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의 웃음이고 엄마의 빛이야.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나는 나인 게 좋아. 나는 나라서 좋아. 너는 엄마의 착한 아이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나는 엄마의 착한 아이야.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엄마는 부끄러워할 거야. 나는 왜 고양이가 아니지? 고양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고양이는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너는 엄마의 높고 빛나는 꿈이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왜 새가 아닐까? 새는 바람의 길을 따라 자유롭게 날아가. 새는 저 높은 하늘에서 즐겁게 노래 불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멀어질까? 엄마는 두려워. 엄마도 내게 모든 거 말하지 않잖아요.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나는 왜 나무가 아닐까? 나무는 숲의 고요를 걱정하지 않아.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을 견디고 있어. 너는 엄마의 꽃이고 가시야. 너는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눈물이야.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은 화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나는 왜 늑대가 아닐까? 늑대는 길도 없는 숲을 달려가. 늑대는 자신의 길을 찾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네가 떠나면 내 마음은 캄캄한 밤이 되겠구나. 엄마, 엄마의 빛을 찾아요. 어둠 속에 숨어버린 엄마의 별을 찾아요. 두 개의 별빛,
어둠 속에서 서로를 위해 빛날 수 있도록. 너는 엄마의 추억이고 엄마의 기다림이야. 엄마는 나의 추억이고 나의 그리움이야. 너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너는 엄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는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엄마, 사랑해요.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 부모의 말공부의 책의 뒤에 아들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은 당연히 칭찬이 듣기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상외다 라는 말이 가장 좋았다. 안 좋았던 말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거봐, 결국 이렇게 됐잖아. 내가 너 그럴 거라고 말했지? 라는 말이다.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라는 점을 들추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런데 좋았던 말이든 좋지 않았던 말이든 둘 다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네. 사춘기를 겪는 모든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나의 모든 계절인 것처럼 저 역시 우리 엄마의 모든 계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정말 아쉬움 없고 후회 없이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게 가장 귀한지 지금의 내가 잘 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은 그 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도 몸부림을 치고 싶으셔서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그런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고 잘 모여서 그 마음이 오롯이 리더님들께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요. 네. 혹시 이번 주에 나 소감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루님 혹시 계실까요? 네, 나 한번 이야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혹시 소감 한번 나눠주고 싶으신 구루님 계시면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용연아 구루님. 네, 저는 일단 성실하게 날마다 바쁜데 이렇게 교환일기랑 그다음에 플래너 쓰는 거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모두 응원합니다. 아들만 응원합니다. 예, 딸만 감사합니다. 잘하니까요. 네. 딸들은 잘하니까. 딸들 맘도 우리 그냥 다 받읍시다, 저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또 소감이나 이렇게 저희한테 파이팅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 미숫그루님, 네, 오랜 시간 계셨는데 혹시 나눠주고 싶으신 이야기 없을까요? 네, 뭐 지금 다들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뭐, 아까 잠시 그런 얘기 주셨잖아요. 6주 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리더들이 잘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 변화의 차이는 각각 다를 것 같긴 해요. 기대치가 높으면 아무래도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제 새 아이를 하고 네 번째 아이를 하면서, 저도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피드백이라는 거가 사실
저희 하루 일상의 뭐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뭐 시작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엄마의 피드백을 보고 아까 저도 저도 약간 버럭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글은 되게 단아하게 좀 쓰려고 애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약간 마음이 달라지긴 한데 생각이 조금 같은 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현타가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뭐 아들맘이든 사실 딸이라고 해서 다 또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남아처럼 또 그런 아이들 저도 이제 막내가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진앱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를 똑같이 올고지 그런 틀에 맞춰서 이제 바라봤을 텐데 지금 그냥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리더들은 많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고 이제 추후에 많이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 첫째 할 때랑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내려놓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계속 참을인 3번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경우에 또 사춘기에 또 중딩 어머니 부르님들은 아마 더 그런 마음들이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 2주차 이제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그냥 조금 천천히 이게 사실 긴 마라톤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때 첫 번째 주차에 소개드렸죠. 구루구루님이라고. 네, 주옥 같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그러면 마지막 한 분만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 마칠까 하는데요. 소감이나 아니면 각오, 아니면 파이팅, 뭐든지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가시면 아쉽잖아요. 네. 혹시 용기 살짝만 내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구루님 되실까요? 네네. 좋습니다. 용기를 내서. 네, 좋아요. 어, 네, 저희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별로 많이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시켜봐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디냅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하고 또 꿈은 꿈대로 찾아야 되고 이 두 개를 다 가고 지금 다 이제 한나는 허걱거리고 있는 것 같은 저도 그런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 네, 지금 또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 상황이 이제 좀 이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디냅을 하게 된 계기도 그냥 단지 그냥 공부를 위한, 입시를 위한 그런 게 아닌 또 이 리더들이 정말 꿈을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 같은 리더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또 힘들지만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런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이 갈등에 있는 이 상황이지만 조금 더 꿈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그룹가 됐으면 좋겠고 다들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말 안 하면은 이따가 끄고, 씨,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듣는 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걸 실제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혹시 약간의 용기? 자, 라스트 찬스. 안 계시나요? 지금 마우스에 지금 손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거 굉장히 이렇게 면밀하게 잘 보는 친구인데, 제가 송정호 그러니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그죠? 지금 오디오가, 네네. 서로 이렇게 한 건데. 진짜요? 아,
근데 네네. 저희 아이도 역시 하루는 괜찮고 또 하루는 잠신이 왔다가 하루는 조금 잘 하다가 오락가락하고 저 역시 또 거기에 아직까지는 휘둘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스케줄을 스스로 보면서 나 좀 오늘 괜찮았다 스스로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저도 그냥 그 점만 보고 6주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중등맘, 고등맘까지 어떻게 가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네. 마음이 다치는 건 기대가 크면 마음이 다치기 가장 좋은 비결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박살이 나야지라고 하면은 내가 기대를 엄청 많이 할 거야. 내가 완전 오늘 하루 종일 기대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정말 소소하게 이렇게 챙길 수 있는 하루가 선물 같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송정아 구루님께서 어깨를 으쓱 해주셔가지고 말씀 이렇게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손 드신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인증샷을 찍으면서 그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저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내가 너무 개차반인 것 같고, 내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속상하게 시작되는 아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냥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겨줘야지 타인이 돼가는 우리 리더님의 마음을 제가 보듬어 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박살나지 않게 내가 마음을 잘 보듬어 주자라고 항상 저는 약간 합리화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 주에 나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구호를 외치면 좋겠습니다. 박살나지 않고 잘 보존해서 리더님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내가 인증샷을 찍는 동안 네. 불끈 지금 나의 마음 내가 지킬 거야. 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구호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리더, 리더, 리더. 네,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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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